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장한시입니다.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 상하기념관에 가는 길이에요. 대곡역 3번 출구를 지나왔는데 계단에 빼앗긴더라도 보문 오는가 시 구절이 있더라고요. 상하기념관 가는 길 벽화에도 빼앗긴더라도 보문 오는가 시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나비, 맨드라미, 봄실령 같은 단어가 적혀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 보면 오른쪽 편에 아까 눈에 딱 띄었던 단어들이 문장으로 적혀 있어서 신기했어요.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신 매던 그 들이라도 보고 싶다. 건물 벽에 비겐 아침이라는 시도 적혀 있었는데 시에 해, 햇살, 땅과 같은 표현이 들어가서인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랑 시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였어요. 비겐 아침에서의 아침이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의 봄이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눈부신 이 땅, 아름다운 이 땅은 사랑 뭉텅이 같구나라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상화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겐 아침의 일부 구절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같이 대곡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대구문학관이라는 곳인데요. 3층으로 올라가면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활동했던 작가들이 걸어온 길을 볼 수 있어요. 이상화 선생님은 백기만, 현진건, 이상백 선생님과 같이 1917년에 거화라는 동인지를 발간했는데 현재 실물은 없나 봐요. 이상화 선생님이 1901년생이시던데 당시 22살에 말세의 희탄이라는 시로 백조라는 잡지를 통해서 데뷔하셨대요. 백조에서 23살에 나의 침실로를 발표하시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1926년 개벽이라는 잡지에서 발표했네요. 당시 친구였던 소설가 현진건 선생님, 시인 이장희 선생님 사이에 이상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상화 선생님 앞에 전시 자료를 보니까 왼쪽에는 부인분에게 쓴 편지가 있었고 가장 오른쪽에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부분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장희, 이상화, 현진건 선생님 이 세 분은 대구문학관 명예의 전당의 명단을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이상화 선생님은 낭만과 저항의 민족 시인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여명이라는 잡지에서도 이상화 선생님이 활동하셨대요. 백기만 선생님의 씨 뿌린 사람들이라는 책과 상화와 고월이라는 책에서 이상화 선생님의 업적과 생애를 알 수 있다고 해요. 대구문학관에서는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이상화 선생님과 동시대에 활동하신 문인분들도 볼 수 있었어요. 수성못으로 가는 길을 상하동산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상하동산 시문학거리, 수성못과 수성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모태가 된 곳,
26 청년 시절의 발표. 청년 상화를 만나러 가는 길. 이별을 하는 이와 나의 침실로 총 2편이 전시되어 있어요. 나의 침실로에 마돈나라는 단어의 반복이 인상 깊었어요. 시의 모든 연을 마돈나로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이 사랑하는 여인 쪽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밖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현실이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침실이 있는 집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인 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상화 선생님은 23살 때 이 시를 백조라는 잡지에서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진 시예요. 상하기념관 가는 길에도 나의 침실로 시비를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시대 청년에게 묻는다. 빼앗긴 들의 봄은 왔는가? 드디어 수성못에 도착했어요. 수성못 바로 맞은편에 이상화 선생님 흉상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비가 있어요. 우연히 상하 문학제 현수막을 발견했어요. 상하 100일장이 열린다고 해서 잠깐 가봤어요. 저는 시제를 공개하는 것까지만 보고 왔어요. 이상화 선생님 생가가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정확히는 생가가 아니라 생가터인데 그중 일부가 라일락뜨락 1956이라는 개인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요. 카페로 들어가는 길 담벼락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랑 이상화 선생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어요. 저 나무가 200살 된 이상화 라일락 나무예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카페 곳곳에 이상화 선생님과 라일락 나무 그림을 전시해놨어요. 메뉴 중에 사장님이 개발하신 상하커피도 있는데 저는 오미자차랑 치즈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이상화 나무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는데 정말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라일락 꽃이 피면 꼭 다시 와보고 싶어요. 상하기념관은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달성공원 시비 제막식. 1948년 해방 후에 달성공원에 이상화 선생님을 기리는 문인들이 중심이 돼서 시비를 세웠다고 해요. 달성공원에 있는 시비를 찾아가 보니 이상화 선생님의 나의 침실로 라는 시의 일부가 적혀져 있었어요. 코끼리가 있는 방향으로 가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류공원에 가면 인물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상화 선생님의 동상을 볼 수 있어요. 동상의 뒤편에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의 일부가 비석으로 세워져 있어요. 또 대구에서는 철거 위기에 놓여있던 이상화 선생님의 고택을 보존하기 위해 2002년에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이상화 고택은 이상화 선생님이 1939년부터 1943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거주하셨던 집으로 반월당역 인근에 있어요. 이상화 고택으로 가는 길에 태극기와 이상화 선생님의 모자이크 벽화가 보여요. 이상화 고택 앞에 포토존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오른쪽 제일 끝에 인력거가 보이네요. 이상화 선생님께서 쓰신 시 중에 구루마꾼이라는 시도 있더라고요. 이상화 고택에 들어가 보니 너무 소박하고 예쁜 한옥이 나와요. 마당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 2그루. 이상화 선생님의 생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역천이라는 시가 비석으로 세워져 있어요. 역천은 하늘의 뜻을 어긴다는 의미예요. 이상화 선생님의 시는 전체적으로 길이가 긴 것 같아요. 상하기념관 2층으로 올라가면 왼쪽 끝에 이상화 선생님과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았어요. 상하기념관을 나와서 상하로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대구에는 2개의 상하로가 있어요. 제가 서 있는 유천동에서 진천동을 거쳐 상인동으로 이어지는 길 외에 수성구 상동에도 상하로가 있어요. 도로의 이름은 2군데 다 이상화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상하로를 걸으면서 대구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상화 선생님의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대구라는 도시가 시인 이상화에게 가지고 있는 애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